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크립토 마이닝이 막 우리도 모르게 서버가 돌아가는 경우 되게 많고, 암호화폐를 몰래 채굴해 가는 서비스를 당하고 있었던 거네요. 요즘 사고가 제 설정 오류에서 많이 나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설정 오류. 클라우드에서는 크리덴셜 정보 하나만 털려도 전체가 다 털려요. 그러니까 모든 보안이 무력화가 돼버리거든요. AWS의 버킷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서 해커들이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야,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가 그냥 쌓여있네? 그래서 그냥 슉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업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개수는 15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평균 몇 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는데요. 물론 미국의 수치이긴 하지만 한 기업당 110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클라우드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없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늘은 베스핀 글로벌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고 계신 정현석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스핀 글로벌 어떤 회사고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신가요? 베스핀 글로벌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MSP라고 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는 많은 업체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많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구축도 해드리고 운영도 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클라우드 하고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떤 CSP를 구축하는 게 사실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혁신을 위해서 하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베스핀 글로벌 같은 MSP는 그 중간에서 정말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쓰실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와, 그래,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 클라우드 도입해야 돼,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찾아가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상무님은 그 중에서도 보안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보안 전문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4,000개 이상의 고객들을 접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사고들을 굉장히 많이 겪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운영까지 같이 하니까 누구보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랜섬웨어를 걸리는 업체들도 주변에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크립토 마이닝이 막 우리도 모르게 막 서버가 돌아가는 경우들도,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암호화폐를 몰래 채굴해 가는 서비스를 당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초창기부터 느끼고 있었고,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을 되게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 보안 업체들을 좀 찾았는데, 전문 보안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잘 모르다 보니까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지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보안 기업이 이쪽 클라우드 쪽에서 나타나는 보안 문제를 잘 서포트 해주지 못해서 베스핀 글로벌께서 이제 전문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뭐가 달라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와 레거시 환경은 돌아가는 그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계에서, 클라우드는 책임 공유 모델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들이 되게 잘게 쪼개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서 이제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이 완전히 다른 체계라는 거죠. 클라우드에 맞게 이제 뭔가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보면 클라우드에서 또 제공되는 또 네이티브 기술 보안들도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뭐 AI라든지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에선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물론 클라우드의 기본 사상,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달라지진 않는데,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방식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안을 할 때 뭐 서버 접근 제어, 데이터 접근 제어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안 형상 관리라든지 컨테이너 보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그렇죠.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챗 GPT 같은 것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 챗 GPT에 있어서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거 진짜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네. 것들이잖아요. 요즘 또 데브옵스들을 많이 구축하세요. 그럼 이 데브옵스가 사실은 굉장히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시스템인데 이 보안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안을 옛날에는 뭐 방화벽이나 뭐 이런 걸로 통제 기능들을 넣어서 막 막는 거에 되게 주력을 했는데 그쵸. 클라우드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탐지를 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굉장히 방대한 로그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어서 상관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 레거시 환경에서 보는 그런 로그 양과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보안은 진짜로 기존 보안이랑 완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또 클라우드 안에서 보안 사고가 많은 이유도 이런 지식에 대한 부재가 조금 선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들이 이 보안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클라우드 보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 사고가 제 설정 오류에서 많이 나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설정 네네네. 오류. 클라우드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단일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오류가 났는데 클라우드에서는 크리덴셜 정보 하나만 털려도 그렇죠. 전체가 다 털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보안이 무력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리덴셜 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이런 설정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안에서는 그 설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다 합치면 몇만 개가 되는 설정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의 그 운영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커들이 잘 알다 보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보안 형상을 관리를 잘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클라우드 보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는 아니지만 먼저 시작을 그래도 그것도 부분들.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 저게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안이라는 것은 물론 AWS나 어떤 특정 업체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의 랜딩 존이라든지 그 컨트롤 타워라든지 강제화할 수 있는 보안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구축하기가 많은 지식들이 부족하니까 그냥 만들어서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먼저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설정 관리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야지만 대형 사고들 그리고 많이 나는 사고들에서 막을 수 있다. 그게 첫걸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처음에 도입됐을 때 AWS의 버킷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서 해커들이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야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가 그냥 쌓여있네? 그래서 그냥 슉 가져갔잖아요. 지금 정확한 표현, 그게 설정 관리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켓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 지역에 수백 개 있는 비밀번호 설정 같은 걸 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망 중심으로 해서 방화벽에서 IP를 막든지 크게 막았는데 이제는 리소스 하나도 이렇게 막아야 되는 하나하나를 다 막아야 되는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정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게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우선 가장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 AWS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애저를 쓰는 사람도 있고 GCP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 간에 뭔가 뭐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클라우드가 최초에 이제 런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안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로 가도 보안이 되게 강력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느꼈거든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너네가 보안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보안해 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이걸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보안에 약하다라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본 그 베이스로 깔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안이 가장 좀 클라우드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그런 표준을 정한 게 좀 많이 없습니다. 물론 AWS, Azure, GCP가 상당히 네이티브한 보안들을 제공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되고 이게 왜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보호하는 기준 아래서 어떤 기술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표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보안 자체가 굉장히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 헬스케어 기업을 한다 하면 사실 헬스케어 회사는 정말 민감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물론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종 그 데이터에 대한 규제라던가 그 각 나라별로 지켜야 되는 것까지 되게 많아서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보호하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뭐 히파라든지 네, 뭐 이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컴플라이언스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 컴플라이언스 자체가 레거시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 어떤 항목을 통제해야 되고 어떤 항목을 기술을 보안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되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도 진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클라우드 보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베스핀 글로벌은 어떤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안 아키텍처를 만들어 드리고 이게 어떤 컴플라이언스랑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옵셔널 시큐리티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 그 솔루션으로 다 점검을 해드려요. 그것도 무료로. 클라우드 서비스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보안이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클라우드 쓰면 보안이 잘 된다면 그거에 따른 보안 서비스까지 받아야 되나? 라고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분위기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여전히 이제 보안에 대한 의식은 조금 낮긴 하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모든 자산들이 디지털 자산일 거고 이 디지털 자산들을 지키는 보안이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보안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보안의 역량은 굉장히 핵심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안 때문에 한 번에 근간이 무너지는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페이스북도 한번 개인정보가 털려갖고 막 유럽에 가서 법정에 그렇죠. 서서 막 네. 눈물까지 흘리는 해프닝도 있었고 사실은 디지털 의존도가 많은 기업일수록 보안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우리는 벌써 진입이 됐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의식이 낮지만 네.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베스핀 글로벌에서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통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보안 형성 관리 그거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도 있을 것 같은데 베스핀 글로벌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스 서비스입니다. 최대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고객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저희의 모토인데 저희 옵스나우 시큐리티가 CSPM이나 지금 CNAPP를 지향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CNAPP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요즘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클라우드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CNAPP라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영역, 보안의 플랫폼 영역 이 CNAPP는 계정을 관리하는 CIEM 또 보안 형상을 관리하는 CSPM 그 다음에 워크로드를 프로텍션하는 CWPP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레거시 환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무조건 클라우드에서는 이 영역이 새롭게 도입돼야 된다라고 해서 CNAPP라고 해서 가트너가 정의한 플랫폼 분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기능이 많은 솔루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에 굉장히 특화돼서 사실 보안 솔루션을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필요한 기능들을 고객에 굉장히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쉽게 만들고 쉽게 운영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부분들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RSA 컨퍼런스라고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보안 컨퍼런스도 다녀오셨는데 저도 그때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진짜 모두 다 클라우드 보안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로 해결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거기 막 적혀 있었거든요. 기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한다고 보고, 예전에는 보안 제품이라고 한다면 다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클라우드 시대나 버추얼 머신 시대에서는 뭐 소프트웨어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사스형, 다 사스형이었어요. 그리고 좀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클라우드 업체들, 보안 업체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셨대요. 옥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플레어,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사실은 사스형. 네, 시가총액 상위에 랭킹된 보안 업체들이 물론 1위가 팔로알토, 2위가 포티넷이긴 하지만 그 회사들도 다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한 기업이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보안의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장비를 외부에다 놓고 보안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망볼리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 클라우드 쓰는 업체는 기술을 좀 아시는 분들은 클라우드형의 보안을 안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느낄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쯤에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년에 도대체 클라우드에는 어떤 보안 위협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위협이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랜섬웨어라든지 APT 공격이라든지 클라우드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들, 그리고 또 캐릭터 마이닝을 하는 방법들, 다양한, 그리고 또 전통적인 피싱이라든지 이런 공격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근데 다만 제가 뭐 전 세계에 있는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기보다는 고객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클라우드 안에서 보안을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부분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4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형 보안 솔루션들을 되게 많이 쓰다가 이제는 서비스화된, 클라우드화된 보안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 이유는 뭐 장애도 겪고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한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세카스형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거 하나 변화로 인하여서 기업의 이제 거버넌스도 달라지고 기술 역량도 달라지고, 사실 이런 변화들이 되게 심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상당히 많이 도입하실 거다. 그렇죠. 3년 전에 저희도 완전히 바꿨는데 완벽하게 제로 트러스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보안 제품을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 제로 트러스트를 가려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완벽하게 제로 트러스트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확 제로 트러스트 가기는 어렵지만, 가트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포괄적인 제로 트러스트 도입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네트워크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는 좀 도입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PN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없애고, VPN을 놓는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접속할 때 내부 데이터 센터로 들어왔다가 외부로 나가는 방식을 쓴다라는 건데, 그런 걸 없애고 세시에 접속을 해서 외부 클라우드로 접속한다라는 구조로, 이런 식의 네트워크 기준의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많이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보안의 이제 첫걸음이 뭐냐라는 질문했을 때 CSPM을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CSPM은 뭐 클라우드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는 기술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들어드냐 적게 들어드리냐, 아니면 혹은 오픈소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 써야 되는데, 보안 형상 관리는 무조건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CNAPP 중에서 CSPM은 다 도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CSPM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정 관리, 보안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설정 관리를 한다는 의미고, 계속 걔를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CIA
EM, 뭐 계정을 관리하는 부분들이나 그러면 CWPP, 그 뭐 워크로드를 관리하래서 대부세까지 옵스까지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왜? 이유는 뭐냐면 아직 저희가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부족하고, 이 워크로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이 컨테이너 사이의 그런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어떤 보안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을 했을 때 운영성에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검증이 되게 많이 됐다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2024년은 CNAPP 중에서 CSPM은 무조건 도입할 것 같고, CWPP는 약간 도전적인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CIEM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직은 성숙 단계가 조금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요즘 생성형 AI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이제 프라이빗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AWS 안에서 프라이빗 생성형 AI를 구축해서 쓸 수 있다거나 애저에서 뭐 쓸 수 있는 챗GPT를 프라이빗하게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전처럼 기업 데이터를 그냥 프롬프트 안에다가 그냥 넣었을 때 기업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냐에 대한 문제는 우선은 좀 사라지긴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우리가 메커니즘 완벽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없어요. 다만 우리만 쓰는 알고리즘을 생성형 AI를 구축을 하고 우리 폐쇄망에 있는 데이터들을 올려서 놓고 이걸 우리만 이제 관리하는 체계로 갔을 때 클라우드 안에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나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챗 GPT나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왔는데 이걸 쓰면 정말 생산성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유출될 것이 두려워서 못 쓰는, 그래서 되게 뒤처지는 그렇죠.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거 보안만 된다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법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우리가 챗 GPT를 만났을 때 사용자 100만 명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쵸, 모였었잖아요. 엄청난 속도였죠. 이거 쓰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규제가 생기고 또 기술 개발이 또 되거든요. 과정에 지금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이고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온다. 옛날에 클라우드로 가면 뭐 보안에 취약하고 그런 우려처럼 이런 것들도 금세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보안 시장에서는 하나의 포인트 솔루션들이 각자 잘하면 맞아.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어쨌든 다 클라우드 안에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만 보안을 잘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MSP가 왜 보안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을 때도 예전처럼 이렇게 방화벽이면 방화벽 전문 업체 부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클라우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가 되고 그 보안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은 이제는 단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창기에 말했을 때 그런 표준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는 조금 더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RSA 주제도 스트롱거 투게더였죠. 그게 참 보안에 잘 어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그런 게 해커들도 AI를 되게 많이 쓸 거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어떤 보안 업체 CEO가 나오셔서 우리는 그런 AI를 이용해서 해킹하는 그것들을 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뭐냐면은 더 많은 방어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활용하면은 공격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안의 표준을 잘 지키고 그 표준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되고, 특히나 클라우드형 제품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나가는 트렌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보면 이제 API를 다 공개를 해서 맞아요. 자기네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메우는 형태로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보안이라는 카테고리가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못하면 다 무너지는 분야죠. 근데 그게 사실은 보완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완에 있어서 분분이 몇 번이냐 되게 많아요. 백신도 깔아야 되고 EDR도 깔아야 되고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도 깔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잘못 동작하면은 구멍이 생기면 그냥 이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은 이 전반적으로 그 기술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진다. 특히나 클라우드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질 거다라는 게 중요한 예측 중에 하나입니다. RSA 컨퍼런스 가서 이렇게 딱 보면서 새로운 보안 스타트업이었던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저기에 왜 한국 기업이 없을까?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전환되는 시기,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오는 시기,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도 글로벌 보안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 기회가 되게 많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 시가총액도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이 뭐 10빌리언 받는 뭐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도 이 기술이 정말 완성된 기술이냐? 아니요. 너무나 리스크가 많아요. 기술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고 고객이 사실은 활용하는 방식들도 어떻게 바뀔 수 정말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 저희도 그 기회의 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떠오른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서 정말 더 중요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